자, 세포의 3F 상권에서는 고체 지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포이드 3F 하권에서는 유체 지구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물론 이제 전문도 소개하죠. 뭐 결국엔 유체라고 하는 건 기체하고 액체가 되겠죠. 기체, 기권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액체, 수권 얘기를 소개하는데 기권, 기단이라는 용어가 있겠네요. 기단, 공기 덩어리, 공기 집단을 얘기합니다. 공기 집단은 온도하고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내기 정말 딱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쪽은 고기도 차가워요. 아래쪽은 저기도 따뜻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서쪽은 대륙의 건조하고 오른쪽 동쪽은 해양의 습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이 시베리아 기단은 당연히도 한래 건조한데요. 당연히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한파라든지 폭설을 가져오는 기단입니다. 이쪽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이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하죠. 당연히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 기단이 있어요. 강이니까 습할까요? 그렇지 않죠. 바다에 비하면 강의 수증기 공급은 형편없어요. 온난하고요. 건조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봄에 황사 뿌릴 때 이 양적 기단에 의해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쪽은 오츠케 기단입니다. 오츠케 기단 한랭하고요. 그리고 바다다 보니까 습윤합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양측의 온난보다는 훨씬 더 더워요. 그리고 오츠크의 습윤함보다 훨씬 더 수증기 함량이 많아서 그치? 그래서 온난 습윤 이렇게 안 쓰고 고온다습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었으면 오츠크 기단은 언제 이 기분을 쓰죠? 추워요. 그러면 초여름에 특히 이 두 개가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장마전선을 이룰 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기온과 Y축 습도를 보면서 A, B, C, D 이렇게 뭐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요. 누구지?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되나요? 네. 정해 주십시오. 이 공기덩어리 기단이 온도와 습도가 비슷한 그 공기덩어리가 이제 움직이면 하겠습니다. 기단의 변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랭 건조한 대륙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조위도에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자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다 보니까 열도 흡수되고요. 휴스는 열입니다. 수증기도 흡수됩니다. 기단 하부가 가열돼요. 기단 하부가 따뜻하게 가열되네요. 가열된 놈은
상승하죠.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하죠. 예. 그리고 위에 있는 놈은 하강하네요. 공기덩어리 이렇게 잘 섞여요.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잘 섞이는 것은 기단 하부가 가열되면서 공기덩어리가 잘 섞이는 이런 현상은 기층이 안정해진다 할까요? 불안정해진다 할까요? 불안. 그렇죠. 기층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구름과 함께 상승기로 가니까 적은 구름과 함께 폭설이 떨어지는 이런 놈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한랭 건조한 즉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오면서 황해 바다를 지나오면서 서해안에 눈폭탄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어이 겨울철에 황해가 무슨 따뜻한 바다입니까 하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의 온도는 영하 40도, 영하 50도 그 정도 됩니다. 바다, 황해 바다 한 0도 정도 됩니다.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주 하얀 쓰레기가 펑펑 내리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한 6, 7년 후에 치우 가야죠. 왜요? 남의 일입니다.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자, 기단의 변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기층이 안정화되는 안개가 생기는 뭐 그런 장면도 있긴 한데 이게 월등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발원지로부터 이동거리 x축 발원지부터 기단의 발원지부터 이동 거리에 따라서 기온이 쓱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있을 점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있을 점과 기온이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구름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상대수도 100% 기억들 할까요? 예. 정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거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랬는데 그럼 서로 다른 기단이 서로 부딪혔을 때 공기가 쉽게 잘 안 섞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선을 만듭니다. 이 전선은 크게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으로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부딪혔는데요.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오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옆으로 많이 퍼진 상승기가 약해서 옆으로 많이 퍼진 청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뜻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온난 전선은 전선 뒤쪽에 측문형 구름과 함께 약하게 내리는 이슬비가 내립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한랭 전선에 보여준 것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과정이 됩니다. 상승기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럴 때는 한랭 전선의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온대절약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쪽 어떻습니까? 하면 공기를 빠르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적운형 구름이 전선 여기는 전선 뒤로 알고 앞이죠. 예. 여기는 전선 뒤쪽. 뒤쪽에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적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소나기성 강우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런 전선들은 편서풍을 타고 움직입니다.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전선 앞에 있었네요.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전선 통과 시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온대 저기압과 함께 저기압 중심이 나와서 기압은 내려갑니다. 풍향이 재밌네요. 온난전선 앞쪽은 나중에 온대 저기압 하면서 소개될 건데요. 남동풍이 불고 있었던 온난전선 앞쪽인데요. 통과되면서 남서풍으로 풍향이 바뀝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오는 바람입니까? 남쪽으로 가는 바람입니까? 남쪽에서 오는 바람을 남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동 방향 쪽에서 오는 바람이 남서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쭉 비가 내렸다가 날씨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구름도 층구름이 있다가 구름이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구름량이 적어졌다 하시죠.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구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날씨가 갯날씨가 됐습니다. 비가 사라집니다. 전선 앞에 이슬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이슬비가 그치면서 조금 따뜻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온난전선이 있다가 이후에 한랭전선 겹쳐요. 예. 이쪽에 있는 관측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면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소나기성 강우가 떨어지네요. 예. 아 날씨가 겠네 하고 조금 따뜻해졌다고 쓱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집니다. 이때 소나기 떨어질 때는 찬공기 쪽에 들어가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하강하죠. 네. 찬 소나기를 맞으니까 골골 그릴 수 있겠군요. 기압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남서풍 불다가 이제 풍향이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게 됩니다. 되겠나요? 속도가 누가 빠릅니까? 한랭전선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합쳐진 온난 있고 한랭 있을 때 한랭전선이 빠르고 온난이 느려서 이런 회색 전선이 형성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힘겨루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체 전선을 형성한대요. 이 정체 전선이 오이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힘겨루하면은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이 이루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체 전선, 회색 전선 뭐 이것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랭과 온난의 패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전선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기압이 중요할까요? 저기압이 중요할까요? 저기.
고기압이 어떻게 중요해요? 고기압은 어쨌든 날씨가 맑아요. 하강기를 통해서 어쨌든 맑아요. 그게 한랭 고기압, 키장 고기압이 됐던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이 됐던 간에 말입니다. 날씨가 맑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저기압. 왜? 저기압 이 온난 전선, 한랭 전선을 동반하는 그래서 이슬비 내리다가 살짝 됐다가 수압비 내리는 이런 온대 저기압과 그리고 태풍 열대 저기압. 어쨌든 날씨가 흐리고 비 오고 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뭐 놀러 가겠다는데 야구장 보러 가겠다는데 비 내린대. 진정을 하는 거죠. 네? 자 뒷페이지 보시면 고기압의 얘기와 저기압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압은 날씨가 맑습니다. 하강기를 통해서 하면 저기압은 상승기를 통해서 날씨가 흐리게 되는 거예요.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때 온대 저기압은 이런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을 동반하고 회색 전선을 가지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소멸되는 뭐 그런 운명을 소개하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일단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 설명해봤고 시험이 아직 좀 거리가 멀다, 시간 멀다 하는 사람들은 맞아 여기 문제 푸십시오. 내신이 지금 더 급박해 하는 사람은 내신 풀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